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아메이에서 연구개발 조직에서 일하고 있는 조혜라고 합니다. 오늘 이 리플렉서 1699 처음으로 아마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도 너무 영광입니다. 제가 벌써 이 아메이 입사한 지 13년하고 오늘로써 딱 11일째입니다. 꽤 오래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국 아메이에서는 약 2년 반 정도를 일하고 그 다음부터 새로운 일종의 새로운 롤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글로벌 아메이 쪽으로 발령이 나가지고 그때부터 여러 가지 제품 개발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런 강연에도 참여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 아시아 지역을 다 돌았던 것 같아요.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뭐 굉장히 많은 국가들을 갔는데 제가 한 5년 전인가? 제가 대만에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 그림 잠깐 보이시겠지만 시그네이처 셀렉트 제가 연구 개발에도 좀 참여를 해가지고 제가 관련된 이 강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5개 도시를 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피곤한 거야. 그래서 4개의 도시를 돌았을 때 제가 저녁을 같이 먹자고 그쪽 직원들이 그랬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나 오늘은 좀 쉬었으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그러지 말고 오늘 자기네들이랑 꼭 저녁을 가자는 거예요. 정말 좋은 경험을 시켜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대만의 이 스트리트 마켓, 그러니까 일종의 시장 같은 데죠. 거기를 갔는데 굉장히 많은 음식들이 있었어요. 근데 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것들도 있었고 그래서 먹다가 그 친구가 저를 어떤 장소로 데려갔습니다. 이 발 마사지를 하는데요. 이 발 마사지를 거기서 정말 40분 동안 집중적으로 받았어요. 근데 왜 너무 피곤하다 보면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들 있잖아요. 좀 눈도 침침해지고 그 다음에 좀 에너지도 많이 떨어지고 근데 이 40분 후에 저는 마치 모세의 기적처럼 이거 뭐 갑자기 눈이 너무 밝아지는 그런 개인적인 그런 느낌을 얻었어요. 이거 정말 재미있는 분야다.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발이 정말 중요하겠구나. 그럼 아무래도 저는 이 사이언티스트니까 이쪽 관련된 학문이 과연 있을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막 인터넷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낯선 그런 학문을 하나 찾았어요. 리플렉솔로지라는 반사학 아니면 반사요법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 리플렉솔로지에 대한 전체적인 일종의 역사를 한번 봤어요. 고대 이집트부터 가더라고요. 이집트 그리고 중국에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많이 개발된 일종의 학문 중에 하나더라고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 학문으로 정립되기보다는 여러 사람들의 사람과 사람에 의해서 전수되던 일종의 요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 황제 내경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에는 이미 관지법이라고 해서 일종의 학문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대체의학을 넘어선 일종의 치료법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관지법에 어떻게 보면 제가 이 대만에서 받았던 그 방법이 이 관지법에 소개되어 있던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럼 이게 과연 동양에만 있을까? 그리고 왜 이런 학문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하면서 좀 더 공부를 해보니까 이 1800년대에 피츠제랄드라는 박사님께서 이 리플렉솔로지라는 학문을 처음으로 만드셨더라고요. 리플렉솔로지. 리플렉스라는 말은 이 영어에서 반사라는 말이고 로지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학문에 붙여지는 말이죠. 이 반사. 이분이 처음에 이 반사학을 발견했던 거는 일종의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은 의사예요. 여러 가지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 여러 가지 환자들 이렇게 처치하시고 관리하시고 수술하시는 그런 의사인데 이분이 환자들을 계속해서 상대하고 보다 보니까 2가지 분류로 나눠지더라고요. 첫 번째,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질병에 의해서 반응되는 사람. 다시 말해서 반응은 뭐였죠? 질병에 대한 반응은 말 그대로 아픔이거든요. 고통을 지속적으로 느끼는 사람. 그리고 반면에 같은 질병, 같은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데도 어떤 한 부류는 이 고통을 은근히 잘 참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부류들은 이 고통에 대해서 고통스럽지 않다라고 느끼는 그 정도까지
그러면 이 두 부류의 차이는 뭘까? 박사님께서 그 다음부터 계속 연구를 했어요. 그러면서 한 것 중에 하나가 이들의 행동을 봤습니다. 자, 아픔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은 그냥 혼자서 계속 뭐 참고 계속 혼자 상상하는 거예요. 이 아픔에 대해서. 근데 그 아픔을 잘 참는 사람들. 행위를 보니까 무언가를 이렇게 손에 꽉 쥐거나 아니면 자기가 누워있는 침대 모서리를 꽉 쥐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 손과 아픔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이런 일들이 어떻게 벌어질까 하면서 그분이 계속해서 연구해가지고 만들어진 이 학문이 이 반사학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손과 우리의 느끼는 이 중추신경 그리고 이 뇌와 어떤 교감을 주고받고 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반사하는 일종의 메커니즘이 있다라는 게 이 반사학의 기본입니다. 이 반사학을 통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지도예요. 발. 특히 이제 손과 발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손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항상 움직이고 항상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손보다는 좀 더 발에 집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발 보시면은 손처럼 많이 아껴주지 않으시잖아요. 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양말 신고 신발 신고 그러면서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뭔가를 자극을 주거나 뭔가를 처치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가려져 있는, 그리고 다시 말해 조금 하찮게 생각했던 부분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어요. 반사학에 따르면은 이 발에 전족부, 중족부, 그리고 하족부 각각에는 일종의 반사구가 존재합니다. 이 반사구는 우리 인체의 부위 혹은 장기와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지속적으로 이 소통을 하고 무언가에 대해서 반사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발은 전신의 거울이다 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우리 건강에 굉장히 어떤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 발입니다. 그럼 이 발이 언제부터 이렇게 중요하게 됐을까? 우리 이 그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의 선조들, 어떻게 보면 네 발로 보행을 하던 우리 선조들. 이때는 아무래도 이 발의 중요성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 발, 어떻게 보면 네 발로 나눠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한 두 발보다는 이 네 발의 그 중요성이 좀 더 퍼져 있었겠죠. 근데 우리가 점점 인류가 진화를 하면서 특히 이 바닥에 있는 음식들보다는 좀 더 높은 열매들을 따먹기 위해서 인간이 점점 쓰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그 중요성이 이 네 발에서 두 발로 이동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발이 점점 진화를 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이 발이 어떻게 진화를 했냐, 그리고 얼마만큼 중요했냐,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얼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얼굴은 조금만 꼬집어도 아니면 조금만 상처 나도 굉장히 아프고 뭔가가 신경 쓰이잖아. 이 얼굴에는 총 7,000개의 이 신경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발에는 사실 발은 조금 아파도 그냥 무시하고 별로 아픔도 안 느껴지는 것 같은데 또 참을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이 어떻게 진화를 했느냐, 총 안면신경보다 더 많은 7,200개의 신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뼈를 한번 볼까요? 우리 인체, 몸에 존재하는 총뼈의 개수가 206개라고 합니다. 근데 손과 발에 총 106개의 뼈가 존재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발에 총 52개의 뼈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선조 때는 7,200개의 신경과 52개의 뼈가 존재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점점 인간이 진화하면서 발의 중요성이 강조된 거죠. 참고로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우리 되게 굉장히 사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위가 있잖아요. 척추. 이 뇌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는 척추의 뼈의 개수가 총 52개입니다. 그만큼 이 골격학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중요한 게 이 발이에요. 그럼 근육학적으로 넘어가서는 우리 굉장히 코어 근육도 중요하고 팔 근육 다 중요하지만 사실은
사람이 어디 가서 일하고 뭐를 하려면 달려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체, 다리 근육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다리 근육의 개수가 총 23개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다리보다 더 많은 근육을 가지고 있는 게 발이에요. 총 38개의 근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발 근육에 대해서는 잠시 후 좀 더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발의 별명이 또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제2의 심장이다. 자, 우리 심장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계속해서 이 피를 펌프질을 해주고 몸 쪽에 이 서큘레이션이라고 하죠. 순환을 시킨 다음에 각 필요한 조직, 장기에다가 영양분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발은 어떻게 보면 이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발에서 무언가 이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이 중요한 피가 돌아서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번 뭐 느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발에도 맥박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발이 뭔가가 잘못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 뭐 얼마 전에 저희 이미애 부사장님 강의를 들었는데 인슐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인슐린 하면은 연관된 질병 중에 하나가 이 당뇨병이잖아요. 당뇨병에 걸리면은 주로 이제 피의 점도가 좀 늘어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혈액순환이 또 잘 안 돼요. 그러면은 혈액순환이 잘 안 됐을 때 제일 먼저 막히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발이에요. 예, 발 같은 경우는 인체의 어떤 조직보다 더 많은 이 모세혈관이 밀집해 있습니다. 모세혈관이라고 하면 굉장히 이 얇은 핏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혈관이 막히게 되면 제일 먼저 이 힘들어지는 부분이 발입니다. 그리고 혈액순환을 위해서도 가장 관리를 많이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발이에요.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 제일 먼저 괴사가 발생하잖아요. 괴사 발생하는 부위를 보면은 바로 발끝입니다. 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그래서 뭐 어떤 질병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인체의 밸런스, 특히 오늘 이제 앞으로 얘기 많이 하실 거잖아요. 근육을 강화해야죠. 근데 강화하기 이전에 우리 몸이 일종의 밸런스를 이루어야 돼요. 그 밸런스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게 이 발입니다. 우리 아까 잠깐 다리에 대해서 얘기했죠. 다리에는 크게 두 가지 근육이 있습니다. 외제근, 다시 말해서 이 추진력을 주는 외제근, 그리고 내제근. 제가 잠시 말씀드렸죠. 이 밸런스, 뭔가 혈액순환, 아니면 우리 몸이 이렇게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말할 수 있게 버텨주는 이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밸런스가 깨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많은 질병에 노출이 되게 됩니다. 자,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앞에 보이는 게 시계추입니다. 시계추를 자세히 보시면은 이 꼭대기에서 이 추를 움직이는 부분은 굉장히 살짝 움직입니다. 근데 밑에서 시계추는 어떻게 돼요? 굉장히 커다란 각도로 움직이죠. 자, 이 발의 역할이 이 꼭대기에서 시계추에 어떤 영향력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발이에요. 간단히 예를 들면은 어느 날 발이 좀 불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좀 절개돼. 그러면은 이 발 쪽에 1cm 정도의 차이가 이 머리로 왔을 때는 막 흔들리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말 그대로 이게 그냥 스트레스입니다. 우리가 노출될 수 있는 발의 조그마한 문제 때문에 우리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스트레스들, 어떻게 보면 온 몸의 건강에 다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이 발이, 특히 발의 이 코어 근육들이 무너지면 생기게 되는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뭐 발이 아파지는 거, 그리고 발의 골격이 변하는 거,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발의 밸런스, 발이 무너지면서 신체 전체의 밸런스가 무너지고 우리가 아무리 운동을 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건강해지지 않는 그런 상태까지 갈 수 있는 게 이 발입니다. 참고로 최근에 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은 어르신들 있잖아요. 어르신들 중에서 이 발에 정말 심각한 질환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사망률이 약 30에서 40% 증가한다라는 그런 연구가 있을 정도로 이 발과 우리 건강의 상관관계는 굉장히 높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아까 잠깐
질병과도 관련이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매일매일 느낄 수 있는 어떤 현상과도 또 관련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혈액순환 같은 경우는 이 발 건강이 그리고 풋코어가 무너지면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신체, 정신적으로 받는 이 스트레스, 잠깐 말씀드렸죠? 이 사망률까지 증가시킬 수 있는 이런 스트레스에도 굉장히 많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사학과 관련된 혈액순환 그리고 이 스트레스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다양한 연구 사례들이 있을 정도로 이 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조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메이에서는 탑 투 토우라고 하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머리끝에서는 작년에 L400을 출시했죠. 올해는 이 발끝에 있는 우리 인체 총 100%의 인체로 봤을 때는 이 2%의 발이 98%의 우리 몸을 지탱해주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루에 한 개인이 평균적으로 받는 발의 스트레스 정도가 약 700톤이라고 합니다. 이 발에, 특히 이 발의 코어 근육을 잘 매니지하기 위한 솔루션을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리플렉서 1699입니다. 이 리플렉서 1699는 반사학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근육학까지 고려를 해서 이 발이 전체적으로 건강해지고 우리 몸을 더 지탱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최적화된 솔루션이라고 저희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잠깐 여담이지만 사실은 발에 대한 솔루션은 사실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경험이 내가 어떤 발에 대해서 뭔가를 했을 때 바로바로 느껴질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를 위해서 사실은 저희가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을 굉장히 많이 분석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개인적인 그런 발언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중에서 가장 경험적으로도 훌륭한 제품이 아닐까.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저희 개발 스토리 중에 하나인데 저희 배수정 사장님께서 백화점을 가셨어요. 근데 저희가 이런 제품을 개발하는 걸 아시고 여러 가지 제품들을 혼자서 다 체험을 해보셨어요. 그러면서 정말 좋은 제품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경험적으로도 차별화되어 있는데 적어도 우리 사이언스, 기술 다 중요하지만 경험적으로도 이 정도는 우리 사업자분들한테 제공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면서 그분이 그거를 사오셨어요. 250만 원을 주고. 근데 계속 저희가 제품을 개발하면서 저희 사장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이보다 좋은데? 라고 정말 체험을 해보시고 나서 할 정도로 경험적으로도 정말 훌륭한 제품입니다. 그럼 제가 저희 리플렉서 199가 얼마만큼 잘 만들어지고 차별화되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사이언스와 기술이 녹아들어 있는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리플렉서 1699에 1699 어떻게 보면 이 제품의 구조랑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16개의 에어셀이 있어요. 이 16개의 에어셀은 적절한 압력 그리고 아래쪽에 이 돌기들과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가장 옵티멀한 그런 반사학에 대한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일종의 이 제품의 근간 중에 하나입니다. 발뿐만이 아니라 발의 전족부, 중족부, 하족부를 각각 적절한 압력으로 이 경험과 그리고 효과를 증진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6개의 롤러와 99개의 돌기형 프레서가 있어요. 제가 이 반사학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반사구라고 있습니다. 각각의 반사구는 몰려있는 위치들이 다르고요. 각각의 이 모양들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족부, 중족부, 하족부를 적절하게 자극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6개의 롤러, 각각의 그 3개의 롤러를 셋업을 했고요. 그 각각의 롤러가 가지고 있는 돌기형 프레서 같은 경우는 이 반사구의 모양과 위치에 정확하게 매칭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관리를 받는 동안 롤러는 계속 돌아가죠. 그러면서 이 롤러의 어떤 움직임에 의해서 이 우리가 받는 위치들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거를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그런 효과를 얻기에는 무언가 좀 더 다양한 움직임을 적용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개발한 기술 중에 하나가 리버스 로테이션 기법입니다. 이 각각의 롤러들이 한 방향, 일정하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이 발을 적절하게 위치를 시켜주고, 그리고 또 이 롤러들, 특히 돌기형 프레서가 이 반사구를 자극하는데 가장 옵티멀한 환경을 형성시켜줍니다. 저희가 제품을 개발할 때 뭐 여러 가지 그런 마커들을 가지고 개발합니다. 특히 이 돌기형 프레서, 그리고 압력 설정, 그리고 더 나가서 이 무브먼트, 다시 말해서 이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이것들을 설정할 때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하면서 개발을 했는데, 아까 잠시 소개시켜 드렸던 그 논문들의 근거에서 좀 저희가 제품 설계를 했습니다. 특히 단기적으로 일단 반사하기 위한 제품들이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경험들. 첫 번째, 혈액순환, 그리고 스트레스.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분석을 하고 제품을 디자인하고 또 수정하면서 저희가 셋업한 이 프로그램이 총 75번의 이 다양한 무브먼트를 통해서 상족부, 중족부, 하족부, 전족부, 중족부, 하족부가 적절하게 자극이 돼서 여기 사진에서 잠깐 보이시는 것처럼 단기적으로 우리가 이 반사하게 의해서 얻을 수 있는 혈액순환뿐만이 아니라 이런 스트레스까지 어느 정도 완화해주는 방식으로 저희가 제품을 디자인하고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만의 이 특별한 기술, 전체적인 구조는 어느 정도의 독창성을 인정을 받아서 저희가 특허를 출원했고요. 저희가 제품 개발을 하는 도중에 출원하다 보니까 이제 뭐 출원은 돼 있지만은 등록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이제 제품 개발을 진두지휘하는 사람이고, 저희 좀 직원들이 제품 개발하면서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던 것 같아요. 총 저희가 67번의 이 디자인 변경을 했어요. 아까 잠깐 보여드렸죠. 저희가 그때 나타나는 생체 신호를 분석을 하면서 돌기, 그리고 압력, 그리고 패턴을 셋업을 하다 보니까 이 디자인 체인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디자인 체인지는 주로 이 안쪽에 구조에 대한 체인지가 많았고요. 총 50번 이상의 리비전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전체적으로 시간이라든지 비용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간 개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저희 제품은 퀄리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기적인 안전성, 그리고 기기 구조적인 안정성까지 총 29개의 테스트를 완료를 해서 저희가 9월부터 여기 계신 사업자분들께 전달을 해줄 수 있는 가능한 상태까지 제품 개발을 완료를 했습니다. 자, 우리 몸에 저희 계속 코어 얘기하죠. 자, 열심히 운동도 하셔야 되고, 열심히 뭐 좋은 거 뉴트릴라이트 제품도 많이 섭취하시고, 자, 그런 것들을 더 맥시마이즈 해줄 수 있는 솔루션. 저는 이 푸코어 솔루션이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아니죠. 여기 계신 저희 리더님들께서 리플렉서를 받는 그 순간부터 아마 새로운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과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